1991년 한 선승이 조용히 세상에 경고를 남겼다. 민주주의는 붕괴하고 인류는 부패 끝에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나도 세상은 멀쩡했다. 예언은 잊혔고 세상은 여전히 흘러갔다. 하지만 지금 30년이 흐른 오늘 그 실패한 예언이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향해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 2025년 대선, 누군가는 이 선거를 부패한 세상의 최후 심판이라 부른다. 극단적 집단과 은밀한 커뮤니티, 그들은 오래전 외면당했던 예언에 집착하며 다가올 대선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망상이 아니다. 이 신념은 현실을 바꿀 힘을 가질지도 모른다. 과연 실패한 예언은 어떻게 다시 깨어났는가? 그리고 이 믿음은 대한민국의 어떤 운명을 예고하는가? 이제 우리는 그 숨겨진 조짐을 추적한다. 충산 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파멸론이 아니었다. 그가 말한 미래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었다. 지점은 2000년경, 세상은 마치 익어 썩어가는 복숭아처럼 부패하고 민주주의는 붕괴하며 인류는 에이즈라는 병으로 멸망할 것이라 예언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흐르지 않았다. 2000년 이후에도 민주주의는 살아있었고 에이즈는 인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충산 스님의 예언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당시 많은 학자들, 특히 강병균 교수는 충산 스님의 주장을 대망상과 사실과 시기의 오류로 날카롭게 비판했다. 특히 에이즈의 확산 양상은 예언이 묘사한 것처럼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형태로 퍼지지 않았다. 민주주의 또한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살아있었다. 결국 이 예언은 틀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다시 등장한 해석자들은 이 실패를 단순한 오류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말한다. 그때는 아니었지만 이제 그때가 왔다. 익은 복숭아는 한순간에 썩어 무너지지 않는다. 조용히,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부부터 붕괴된다. 충산 스님의 경고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다시 해석되고 있다. 충산 스님의 예언은 지점과 현실이 맞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집단들은 이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냈다. 첫째, 2000년경이라는 시점은 단순한 연도가 아니라 변혁이 시작되는 시대를 상징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을 전후해 세계는 인터넷의 대중화, 글로벌 금융위기, 급격한 사회적 갈등을 겪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말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붕괴가 바로 그 썩은 복숭아가 썩어가는 징후라고. 둘째, 에이즈라는 질병은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다. 그들에게 에이즈는 문명 전체가 타락하는 정신적 병을 의미한다. 방종과 부패, 그리고 전통적 가치의 붕괴, 대한민국 역시 이 병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한다. 셋째, 충산 스님이 언급한 교도하는 도덕적인 한국은 특정 후보와 연결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전통 가치를 강조하는 후보를, 또 다른 이는 부패 청산을 내세운 후보를 씨앗이라 부른다. 그들은 믿는다. 이번 대선에서 도덕을 회복할 정화자가 탄생할 것인지, 혹은 부패가 극에 달해 파멸로 치닫게 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몸뚱이를 끄는 놈, 보이지 않는 존재의 개입을 믿는다. 이 신비한 존재는 역사의 흐름을 뒤흔들고 때로는 인간을 도구처럼 사용한다고 그들은 확신한다. 2025년 대선 역시 이 보이지 않는 힘이 개입할 것이라고. 믿음은 이성의 빈자리를 채우며 조용히 자라나고 있다. 충산 스님의 예언을 재해석하는 이들은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미래를 점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정화자를 기다리는 이들. 그들은 믿는다. 지금 이 나라를 짓누르고 있는 부패와 분열이 마침내 끝날 것이라고. 썩어버린 복숭아가 땅에 떨어지고 그 속에서 새로운 씨앗이 움틀 것이라고. 그들에게 도덕적인 한국을 대표할 후보는 하나의 구원자다. 부패한 세계를 정화하고 선불교의 결실을 이끌 존재. 이들은 강력한 개혁 의지와 전통 가치를 내세우는 후보에게 자신들의 희망을 투영한다. 두 번째, 붕괴를 피할 수 없다고 보는 이들. 이들은 희망을 품지 않는다. 누가 당선되든 부패는 가속화되고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을 것이라고 본다. 그들은 확신한다. 대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썩은 세상의 최후를 향해 이미 바퀴는 굴러가기 시작했다. 세 번째, 보이지 않는 손을 믿는 이들. 이들은 대선 결과를 인간의 선택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2025년 대선은 몸뚱이를 끄는 놈, 즉 우주의 의지나 근원적 존재가 정한 시나리오의 일부다. 당선자는 선택받는 존재가 아니다. 이미 예정된 역할을 수행하는 인형에 불과하다. 그들은 모든 우연과 사건을 신호로 읽고 해석한다.
그리고 그 신호 속에서 자신들만의 진실을 찾아낸다. 믿음의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된 것은 하나. 2025년 대선은 이들에게 있어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그것은 부패한 세계의 결판이며 새로운 질서의 서막이다. 충산 스님의 예언은 실패했다. 지점도 내용도 현실과 맞지 않았다. 그러나 실패한 예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망각 속에 묻혔던 그 말들은 새로운 신념을 품은 집단들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분열과 혼란을 예언의 실현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가오는 대선은 그들에게 있어 도덕과 부패, 생존과 붕괴의 갈림길이다. 문제는 이 신념이 단순한 해석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믿음은 행동을 부른다. 특히 세상이 썩어 무너진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극단적 선택조차 정당화될 수 있다. 충산 스님의 이름 아래 2025년 대한민국은 또 다른 위험의 문턱에 서 있다. 과거에도 비슷한 신념이 비극을 불러온 사례는 적지 않았다. 우리는 이 현상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사회는 상징을 무기로 삼은 신념이 어떻게 현실을 위협할 수 있는지를 차가운 눈으로 직시해야 한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투표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언과 그 재에서, 그리고 그들이 예측하는 미래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